안녕하세요. 땅땅 무슨 땅입니다.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담화가 있었죠.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로는 아직까지 부동산 관련 대책 많이 있다. 카드가 아직 많이 남았다. 이거 옛날에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 같기도 하는데, 부동산에 있어서는 시장을 정부가 이길 수 없다. 이 말도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책이나 완화책이 시장에 또 먹힐 때도 있습니다. 이번에도 보셨지만 6억 이상 대출을 금지를 딱 해버렸더니 고가 아파트들은 바로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잖아요. 근데 어떤 규제 카드가 더 있을지, 그리고 그런 규제 카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켰고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. 일단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다. 그리고 올해 초부터 6월 한 중순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단기 폭등에 대해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국토부 장관이 또 누가 임명되냐에 따라서도 이런 방향성이 이제 나타나기는 할 텐데,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제 집값 안정입니다.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. 그러니까는 물가 상승률만큼 이렇게 오르고 이 정도가 가장 좋은 흐름인데, 그런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. 이런 식으로 좀 그 뉘앙스가 느껴지긴 했거든요. 근데 특히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대출을 더 규제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 고가주택 15억 이상이 이제 고가주택은 아니죠.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 주택은 대출 전면 금지라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규제책이 나올 수도 있고, 또 한 가지는 50년 전세 대출 상품 40년으로 바뀌고 40년이 또 30년으로 바뀌면서 DSR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됐잖아요. 근데 그런 쪽으로 부담을 더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. 이런 생각도 드는데, 당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.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내년에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면은 그쪽 양도세 중과를 받는 지역들을 이제 팔 수 없게 되잖아요. 중과 20%, 30% 맞고 어떻게 부동산을 팝니까?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 지역 확대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매물을 좀 끄집어내겠다.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겠다. 이런 쪽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는 큽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비규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장관의 색깔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다가 제가 이 영상 2탄을 또 찍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다 구독을 해 주십시오. 그리고 장관이 또 교체되고 나면은 바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땅땅노스땅 구독을 다 해주시고, 이번 대책과 이번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임장패밀리 게시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의견을 남겨주세요. 질문을 남겨주시고, 그러면 제가 제 의견을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. 제가 들은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있는데 유튜브에서 다 말 못하는 것은 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6억 이상 대출 금지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10억 언더 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갭 투자 금지령이 떨어졌잖아요. 금지령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. 집을 사면서 전세입자를 맞춰서 집을 사는 거, 매입하면서 세입자를 새롭게 들이는 거를 못하게끔, 절대 못하게끔은 아닙니다. 세입자가 돈이 많아서 그냥 자기 돈 전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대출을 막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는 결국에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면서
규제를 펼치겠다.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섞여 있는 매물은 또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, 하여튼 뭘 못 사게 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나는 거, 이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리를 또 잘 쓰셔가지고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. 어느 쪽으로 시장의 방향,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, 풍선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를 잘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고,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번 언급했어요. 또 규제 카드가 있다. 그러니까 그 카드가 있는 거는 다 알죠.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뭔가 하나가 나오겠거니라고 생각이 들 거고, 그걸 통해서 어느 쪽 방향성을 띨지, 집을 안 살지, 아니면은 규제가 좀 풀렸을 때 살지, 아니면 지금 바로 풍선 효과가 터지는 곳을 살지, 이런 거를 잘 결정하시되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지금 규제책이 나오고 안 나오고,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잔파도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부동산은 결국에는 우상향한다. 이거는 맞는 말이죠.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우상향해 왔습니다. 근데 이게 요 잔파도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잔파도를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, 이런 것들이 투자를 4년, 6년, 뭐 아무리 짧아도 3년 이렇게는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. 아파트를 샀다가 1년 있다 팔고, 이런 거는 매매 사업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4년, 6년, 8년, 10년 뭐 이런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잘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딱 정했어. 나는 지금 2026년에 샀으니까 2030년 5월에 뭐 2030년 7월 중순에 팔 거야. 뭐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. 근데 그게 맘대로 됩니까? 그때가 하락장이거나 거래 비수기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4년에서 6년 사이에 팔되 상승장일 때 좀 판다. 그리고 내가 못난이 매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승장일 때는 또 그런 것도 잘 팔립니다. 잘 팔리는 장일 때 팔면 돼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, 그러니까 주식은 단타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 하면서 뭐 스캘핑 매매도 있고 스윙 기법도 있고 3개월 단위, 분기별, 뭐 6개월, 1년 단위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, 부동산은 특히 요즘같이 집값이 많이 올랐고 땅값이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. 부동산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. 고정 댓글 게시판 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, 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. 세미나 때는 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가 어떤 규제책이 나올까를 좀 예측해보고, 그런 걸로 인해서 풍선이 어디로 터질 것인가, 어느 쪽에는 호재인가, 얼마 가격대, 어느 지역을 봐야 되는가,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 세미나 다 참석해 주시고, 세미나 신청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땅땅 웃음땅이었습니다.